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 이곳에서 열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산업은 좀 못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주요하게 이제 제가 그 상임위원회가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운 산단, 골드밸리 산단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인프라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고급 인프라 아니고 일반 생산 직원들도 와서 면접 보고 가면은 이제 뭐 알았다는 가면 그냥 끝이에요. 다 그냥 교통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교통난까지 더해져 인력 수급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김포 학운 산업단지. 기업들의 고민은 날로 더해가는데요. 김포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라면은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한다면은 결국 그게 이제 김포의 인구가 늘고 세수가 늘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현주소 살피기는 물론 김포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준현 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돼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김포로 출퇴근을 하고 또한 김포에 터를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김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통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공정한 경제에서 나옵니다. 김준현 의원이 방문한 이곳은 통신장비 생산 전문 업체로 김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했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그 시험 장비 같은 게 필요하다. 근데 그걸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이 큰 사업 장비들이 있잖아요. 리스를 써야죠. 리스를.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 구조에서 이제는 탈피.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김준현 의원. 지난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400여 개의 대기업과 10만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을 하고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동반성장 모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우리 장기중학교가 몇 학급이죠? 30학급. 그 학급 급당 인원 수준이 1학년은 36명이 꽉 차 있고. 이곳에선 요즘 김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과밀학급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과소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의원님이 주신 데이터에도 보고 한 300억?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300억, 500억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수십 년 이상 고민을 해도 과밀학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김포 한강 신도시의 과밀학급은 이미 많은 언론 지상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습니다.
급당 인원이 35, 6명씩이고요. 학교당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의 지도받는 그런 그 학생들의 어떤 더 많은 학습 기회, 선생님한테 그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기회가 또 좀 떨어지니까 활동적인 면에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저희 학교로 이 지역에서 거의 저희 학교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김포 한강 신도시는 현재 입주 예정자의 60%인 3만 4천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도 2만 2천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현재 초중학교들이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과밀, 과대학급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일부 학교의 경우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밀, 과대학급 문제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김준현 의원. 저는 학교를 많이 지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주민시설과 학교를 같이 짓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위치한 통진시장. 상인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도 김준현 의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곳은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포의 전통시장이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상인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오늘 직접 장바구니를 든 김준현 의원. 무거워지는 장바구니만큼 김 의원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상인의 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차세대 그 상인의 리더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그 한 근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르니까 두 근 주세요, 두 근. 전통시장에 왔다면 온누리 상품권 정도는 내밀어주는 센스. 역시 센스 만점이시네요. 두둑해진 장바구니는 뒤로 한 채 김준현 의원. 상인들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을 체크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함께 나눕니다. 맞아요. 요즘 대형마트 할인점하고 이 경쟁을 붙으려면은 이 주차 공간이 확실히 필요해요.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 혹은 대형 유통점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찾는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전통시장마다 특색이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대형 유통사들과 맞서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체 힘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부활을 꿈꾸며 상인회 임원들과 조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준현 의원.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문화, 그리고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밀려나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상인들의 깊어지는 한숨에 김 의원의 마음도 무거워지는데요.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을 먼저 확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문제 혹은 공중화장실 문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손님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그가 말하는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지역을 넘어 미래를 보여주는 리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오늘도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는 김준현 의원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